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식 프로젝트 중 하나가 놀랍게도 15세기 조선에서 시작됐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과학을 사랑했던 군주 세종이 꿈꿨던 정말 거대한 비전인데요. 무려 266권에 달하는 의학백과사전, 의방유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꿈이 600년이 지난 오늘 AI라는 최첨단 기술과 만나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전종욱 박사의 논문 한국 고전에서 번역 현황과 활용 방향과 관련 자료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 거대한 지적 모험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세종의 위대한 유산이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에 지능형 의료 엔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늘 그 흥미진진한 가능성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전종욱 박사님이 제안한 전의서 동시번역이라는 개념인데요.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뭐랄까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오래된 의학책 몇 권을 번역하자는 게 아니라 역사에 기록된 모든 의서를 그것도 동시에 번역하자. 논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가장 오래된 책부터 가장 최근의 책까지 한 줄에 꿰어서 통째로 번역해야 한다는 건데 이거 스케일이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처음 들으면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대담한 제안이 나온 데에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의학이 가진 굉장히 독특한 성격, 약 2000년에 걸친 연속성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황제내경이나 상한론에 나오는 진단법이나 처방이요. 오늘날 21세기 한의원에서 거의 그대로 쓰이고 있거든요. 서양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뉴턴의 물리학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현대 물리학 실험실에서 뉴턴의 이론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동아시아 의학은 그 핵심 개념이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의서 한 권 한 권을 따로 보는 건 마치 영화 전체를 보지 않고 5분짜리 클립 영상 몇 개만 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책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고 이전 시대에 어떤 이론을 계승하고 또 반박했는지를 모르면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셈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의서 동시 번역이라는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줄기 전체를 조망해야만 비로소 각 지류의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역사적 검증입니다. 역사적 검증이라 말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실험적 검증, 예를 들면 무작위 대조시험 같은 걸 황금률처럼 여기잖아요. 네, RCT요. 네.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약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역사적 검증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현대의 임상 데이터를 보완할 수도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도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주 종지적이십니다.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증거를 더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계지탕이라는 유명한 처방이 있다고 해보죠. 실험적 검증은 이 처방이 오늘날 감기 환자 100명에게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몇 달간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네네. 반면 역사적 검증은 이 처방이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시대에 어떤 종류의 질병에 어떻게 변형되어 사용되었는지를 수백 권의 의서를 통해 전부 추적하는 겁니다. 와, 마치 수천 년에 걸친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특정 전염병이 유행했던 여러 시대에 걸쳐 공통적으로 계지탕의 활용 기록이 급증했다면 그건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6개월짜리 임상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를 갖게 되죠. 와, 이렇게 모든 걸 시간축에 올려놓고 보니 정말 놀라운 발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를 관통해서 지식을 꿰뚫어 보려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600년 전 조선에 이미 존재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의방유치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 박사의 제안이 21세기의 비전이라면 세종의 의방유치는 15세기의 실행이었던 셈이죠. 당시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을 포함한 최고 엘리트들을 모아서 특명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에 존재했던 모든 의학 지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서 집대성하라. 이건 단순히 책 하나 만들자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인류의 건강을 위한 궁극의 레퍼런스, 즉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단순히 책들을 모아놓은 전집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 핵심적인 혁신이 뭐였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류입니다. 150여 종이 넘는 의사에서 내용을 뽑아낸 뒤에 이걸 병의 증상에 따라 91개의 대분류 그리고 수백 개의 소분류로 전부 재정리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 항목을 찾아가면 되는 식이죠. 아하. 그런데 정말 혁신적인 건 두 번째 특징, 바로 배열입니다. 각 항목 아래에 인용한 모든 의사의 내용을 전부 연대순, 즉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다는 점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15세기 의사가 기침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만났다고 치죠. 그럼 그 의사는 의방유치 해수 항목을 펼치기만 하면 기원후 2세기의 처방부터 5세기, 10세기, 그리고 당대인 15세기의 최신 이론까지 기침에 대한 모든 치료법의 변천사를 그 자리에서 한눈에 볼 수 있었다는 건가요? 마치 타임라인을 스크롤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야말로 15세기의 지능형 데이터베이스였던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 과거의 모든 학설과 성공, 실패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눈앞의 환자에게 가장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도구를 손에 쥔 셈입니다. 지식을 소비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시대를 초월한 혁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지식을 정리하는 걸 넘어서 사라질 뻔한 인류의 기억을 구출하는 역할까지 했다는 점이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지식의 방주라는 표현이 딱 맞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용수보살 안론입니다. 현재 원본이 지구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고대 인도의 아주 정교한 백내장 수술법 금침술에 대한 기록인데요. 상상해보세요. 지금처럼 마취 기술이 없던 시절입니다. 금으로 만든 아주 얇은 침을 안구의 흰자위 부분으로 정확하게 찔러 넣어서 뿌옇게 변한 수정체 뒤쪽을 살짝 건드려 아래로 툭 떨어뜨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면 가려졌던 시야가 즉시 확보되는 거죠. 굉장히 정교하고 대담한 수술법인데 이 기록이 의방유치 덕분에 살아남은 겁니다. 만약 세종의 이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인류는 이런 지식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600년 전 세종이 만든 지식의 방주가 그 자체로 대단한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의 연구자가 그 수백 권의 책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닌가요? 전 박사님의 제안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 같군요. 이걸 현실로 만들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공지능, AI라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세종이 가졌던 위대한 비전, 그 소프트웨어는 완벽했지만 당시 기술, 즉 하드웨어의 한계에 부딪혔죠.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쓰고 사람이 직접 읽고 비교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AI가 어떻게 이 거대한 산더미 같은 고문원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크게 두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변환입니다. 수많은 고문원들이 한자로, 심지어는 흘려 쓴 행서나 초소로 되어 있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 자체가 큰 장벽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런데 최신 AI OCR, 즉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은 이런 어려운 글자들도 놀라운 정확도로 읽어내 디지털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는 번역이고요. 이미 번역이 완료된 34종의 의서나 구급 간이방 언어처럼 한글로 풀이된 자료들을 AI에게 학습시키는 겁니다. 아, 학습을 시키는군요. 네. 그럼 AI는 이걸 바탕으로 나머지 의서들을 번역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AI가 초벌 번역을 빠르고 일관성 있게 내놓으면 전문가는 그걸 검수하고 교정하는 데 집중해서 전체 효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책들을 읽고 번역하는 것까지는 AI 덕분에 가능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지점, 아까 말했던 역사적 검증은 어떻게 실현하는 거죠? 수천 년치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건 인간의 능력 밖의 일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AI가 인간의 지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AI를 활용해서 거대한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AI를 시켜서 거대한 반궤도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령선이라는 약재를 하나의 점으로 찍고 이 약이 들어간 A처방이라는 점과 선으로 연결합니다. 또 A처방은 관절염 치료라는 점과 연결되겠죠. 이 작업을 수천 년치 데이터로 전부 해버리면 약과 질병, 처방 사이에 숨겨진 연결망이 거미줄처럼 드러나는 지식 지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와, 지식 지도라니 정말 직관적이네요.
그럼 사용자는 그 지도 위에서 특정 약재나 질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검색창에 위령선이라고 입력하면 신라시대의 기록부터 고려, 조선, 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약재가 어떤 처방에 포함되어 어떤 병을 치료했고 그 의미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가 타임라인 형태로 시각화되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수십 명의 전문가가 수십 년에 걸쳐 할 일을 AI는 훨씬 효율적으로 그리고 인간이 놓치기 쉬운 미세한 연결고리까지 찾아내며 더 깊이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념은 정말 멋진데 이게 그냥 학자들의 지적 유희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인가요? 아주 주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미 과거의 지혜가 미래의 약을 만든 극적인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말라리아 치료제 아르테미신인 개발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중국에서 투유유 박사팀이 대대적인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청호라는 약초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른 연구팀들이 모두 포기할 무렵 투유유 박사는 4세기 의서인 주후방을 꼼꼼히 다시 읽다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생즙을 내어 쓰라, 즉 절대로 끓이지 말라는 단 한 줄의 기록이었죠. 기존 방식은 약초를 뜨거운 물에 끓여서 추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효 성분이 파괴되었던 겁니다. 추출 방식을 저온으로 바꾸자마자 성공했고 이 공로로 투유유 박사는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세상에. 단 한 줄, 끓이지 말라는 그 한 문장이 없었다면 말라리아 치료제가 몇 년, 어쩌면 몇십 년은 더 늦게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오래된 칙 속의 문장 하나가 가진 무게가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사례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방금 지식지도의 예시로 들었던 위령선이라는 약초 기억하시죠? 자료에 따르면 신라시대의 한 승려가 당나라에서 다리가 아픈 병을 고치면서 중국에 그 사용법을 처음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한국의 한 제약회사가 개발해서 큰 성공을 거둔 관절염 신약의 핵심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위령선입니다. 와, 정말요. 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전통 지식이 현대 과학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폭발적으로 창출한 생생한 증거인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이 전의서 동시번역 프로젝트는 과거의 지식을 박물관에 전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미래 의료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네요. 세종이 설계했던 지식의 소프트웨어는 완벽했지만 그것을 실행할 하드웨어가 부족했는데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마침내 AI라는 하드웨어를 갖추고 그 위대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오늘은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세종의 꿈과 21세기 기술이 만나는 지점을 탐색해봤습니다. 전에서 동시번역은 단순히 옛 문헌을 해독하는 작업을 넘어서 수천 년간 축적된 인류의 지혜를 AI라는 최첨단 도구로 분석해서 미래의학의 새로운 보고를 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박유치가 가진 또 하나의 위대함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지적인 개방성입니다. 이 책은 서로 다른, 심지어 모순되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의학 이론들을 어떤 편견도 없이 모두 담아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도의 백내장 수술법, 용수보살 알론이 좋은 예입니다. 당시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눈의 문제를 주로 간의 기능과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간하고 연결하죠. 그렇죠. 그런데 고대 인도의 이 이론은 눈의 문제를 뇌와 직접 연결했어요. 뇌에서 만들어진 어떤 물질이 시신경 통로를 따라 내려와 눈을 덮으면 백내장이 생긴다고 본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거든요. 세종의 프로젝트는 이 이질적인 관점을 틀렸다고 배척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모든 것을 원자와 분자 단위로 한원해서 분석하는 현대의학의 단일하고 강력한 패러다임이 물론 위대하지만 어쩌면 과거의 다양한 관점들이 가졌던 어떤 통찰의 일부를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종이 열어두었던 그 다양한 가능성의 문을 우리가 너무 일찍 닫아버린 건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오래된 책장 어딘가에 또 어떤 잃어버린 세계의 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